예, 모니터 세팅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그래픽 일반하고 그래픽 품질이 있어요. 이제 그래픽 품질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일반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 품질을 먼저 할 건데요. 이제 낮음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선호를 해요. 낮음으로 해놔야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모델링 세분묘사나 이런 것 때문에요. 이제 뭐 내 화면에서는 분명히 앞에 벽이 있어요. 근데 낮음으로 한 사람들은 그 앞에 벽이 없는 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너편이 보여요. 근데 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손해를 좀 받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다 낮음으로 해놔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솔직히 이거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반 세팅을 고정을 해주는 세팅이에요. 여기 PAFX랑 로컬 반사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는 안 하고요. 텍스처 필터링 품질 같은 경우는 뭐 매우 높음 최상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얘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거든요. 나머지 거는 웬만하면 저는 안 건드리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있죠? 이 그래픽 API를 이제 보통 베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높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베타가 아직 원활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11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창 모드나 테두리 없는 창 모드를 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 모드를 해도 프레임이 깎이지 않아요 하시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프레임은 안 깎이는데 이제 딜레이가 생겨요. 그리고 화면이 이동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픽셀 단위로 끊거든요. 근데 창 모드 테두리 없는 창 모드를 하게 되면 픽셀이 줄어요. 그래서 좀 더 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해상도 있죠. 해상도 같은 경우는 내 모니터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모드를 해주시면 돼요. 모니터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동적 해상도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비활성화가 기본인데 이걸 활성화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활성화를 하게 되면요, 이 게임 내 해상도 렌더링 스케일 있죠. 이게 두 개가 돼버려요. 이게 두 개가 되면은 계속 변경이 돼요. 내 모니터, 내 게임 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만큼 얘네들이 소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활성화를 해주시고, 이제 렌더링 스케일 이것도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게임의 선명도를 관장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무엇을 조정해서 선명도를 이제 늘리고 낮추냐 이거를 잘 몰라요. 근데 제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게임 내 상도가 만약에 이렇게 높잖아요. 상대방이 이 테두리 부분이죠. 이게 얇아지면서 굉장히 좀 두터워져요. 두텁다기보다 이제 그냥 굉장히 선명하게 진하게 보이게 돼요.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얇죠. 바로 앞에 지나가니까. 근데 멀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줄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80을 좀 선호를 해요. 테두리가 두꺼워졌죠. 대신에 캐릭터 자체적으로는 선명도가 좀 줄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갑자기 내 화면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구분을 잘 못한다 하시면은 80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좀 이쁘게 쓰고 싶다 하시면 90에서 100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80에서 90을 좀 더 선호를 해요. 그리고 수직 동기화, 이 프레임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한 게, 자기 그래픽 카드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최대 프레임률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 보고 모니터가 내가 240Hz라고 238로 써야 된다, 243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내 그래픽 카드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픽 카드가 4080, 4090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모니터가 240이라서 240 프레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성능을 못 내요. 그래픽 카드가 이 게임의 성능을 할당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상대적으로 높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저사양 게임이라고 그래픽 카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얘 들어가는 속도를 줄여요. 프레임은 잘 나오고 있을지언정 얘가 내가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클릭하는 그런 화면에서는 합탄이 밀려요. 그걸로 저희가 이제 인플렉, 로플렉이라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그 이제 프레임률은 자기 성능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3060, 3070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3080까지 이제 200, 제가 2060부터 2080까지는요 240 프레임 안건에서 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2080 Ti 위쪽부터, 내 그래픽 카드가 2080 Ti 위쪽이다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300 위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많이 해도 400 아래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40 버전인데 3080이나 40 이제 70 버전 뭐 이런 애들 쓴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500까지도 잡아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CPU가 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CPU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직 동기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질 않아요. FPS 게임에서는 얘를 높이게 되버리면은 인풋렉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눈에 띄게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상태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3중 버퍼링 단축 이것도 켜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이거 수직 동기화 끄면 적용 안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활성화 해주시면 돼요. 뭐 나는 그래도 미신 쪽으로 믿고 싶다 하시면 활성화해도 돼요. 근데 절대로 차이를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활성화 부스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활성화 부스트는요 어느 정도 단점도 존재를 해요. 이제 인풋렉을 느끼시는 이제 고티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인풋렉을 느끼기 때문에 꺼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활성화를 쓰고 있어요. 이제 근데 나는 이것도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픽카드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좋으면 켜야 되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픽카드가 이 게임에다가 성능 할당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CPU가 노는 거를 완전하게 방지해주는 역할, 그래픽카드가 노는 역할을 방지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CPU가 계속해서 그래픽카드에 명령을 주잖아요. 나 지금 적팀한테 공격받았어. 공격받는 그림을 그려. 라고 이제 그래픽카드에 명령을 줘요. 근데 CPU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너무 좋아요. 계속 명령만 보내는데 그래픽카드 계속 작업 중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래픽카드가 너무 좋아요. 근데 CPU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빠르게 그릴 수 있는데 CPU가 계속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을 얘네들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작업이 끊기지 않게. 그래서 내 그래픽카드가 좋다, 내 CPU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엔비디아 리플렉스 켜주셔야 돼요. 반대로 내 그래픽카드가 낮다? 너무 낮다. 그 정도쯤 되시면 비활성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래픽카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없긴 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이 지원되는 그래픽카드군을 쓰고 있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얘네들이 최저 라인을 잡은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이 그래픽카드 이상 버전부터는 웬만하면 이걸 켜주면 좋다. 그래서 웬만하면 활성화를 해주시고, 나는 그래도 프레임이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는 게 눈에 좀 보였으면 한다 하시면은 활성화 부스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활성화 부스트랑 활성화랑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스트에서 좀 밀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활성화를 키시면 밀림을 못 느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활성화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픽카드가 2070 버전 이상이고 3080 버전 아래다 하시면 활성화 부스트를 켜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인게임 세팅이었고요. 인게임 세팅 말고 이제 백그라운드 세팅도 해주셔야 돼요. 인게임 세팅하고 백그라운드 세팅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인풋렉이 나와요. 이제 엔비디아 여기 바탕화면 보시면 추가 옵션 표시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눌리시고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 늘려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이제 인풋렉을 내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 인풋렉 테스트는요 따로 온라인상에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고려해서 이제 테스트 한다고 하는 명목이긴 하거든요. 재생 빈도 예를 들어서 360이에요. 근데 인게임 아까 저희가 재생 빈도 그 540이었잖아요, 제게. 예를 들어서 이 게임에 들어갔어요. 근데 화면이 까만색이 이게 화면이 이제 지금 영상에는 안 잡힐 건데 알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까매지면서 잠깐 동안 지금까지 안 보였어요. 근데 알트 엔터를 다시 눌리고 또 화면이 까매지면서 지금까지 안 보였어요. 이게 원래라면 바로바로 보여주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탕화면하고 인게임에서 재생되는 이 프레임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로바로 화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밀린 거죠. 그 사이만큼의 내가 인풋렉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실제로 이제 인풋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재생 빈도를 인게임하고 바탕화면 백그라운드 이 재생 빈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변환 없이 바로바로 전환되고 변환 없이 똑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HD, HD, SD라고 돼 있어요. 해상도의 단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애예요. 얘를 고르게 되면요, 같은 해상도라도 굉장히 많은 자원하고 소스를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PC에 있는 기본으로 해서 재생 빈도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3D 설정 관리 있죠. 이거 많이 건드리셔요. 대부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가 그만큼 수명을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풀 성능으로 프레임을 계속 뽑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건드리실 게, 굳이 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 전원 관리 모드에 이거 최고 성능 선호까지만 누르시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G싱크 설정 있죠. G싱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게임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켜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FPS에서는 반대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G싱크가요, 이제 내 모니터 주사율하고 인게임 프레임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튀지 않게, 너무 내려가지 않게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거를 켜게 되면은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찍힘이 줄기 때문에 화면을 옆으로 휙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트레이서가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이 개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개수를 줄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내가 좀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이상을 못 올라가게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화면을 좀 더 많이 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렉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어치기로 한 발, 두 발, 세 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얘가 점점 밀려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발씩 갑자기 끊겨서 안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타이밍을 유지하면서 쏘게 되는데 이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 발씩 한 발씩.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꺼버려요. 근데 이걸 키면은 그러면 장점이 없냐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장점도 있죠. 화면을 팍 돌렸는데 상대방이 여러 개로 안 보이고 개수가 줄어갖고, 뭐 원래 10개의 잔상이 보였다 그러면 그게 한 4개 정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스무스하고 매끄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눈이 안 아파서 잘 따라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극소수긴 한데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켜주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신 분들은 보통 내가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라고 보면은 끄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탕화면 컬러 설정 조정 같은 경우는 저는 하는데, 디지털 바이브런스 있죠. 얘를 높이게 되면요, 색감이 진해져요. 색감이 굉장히 진해지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푸른색 벽으로 내가 사진을 봤는데 인게임 들어가니까 얘 회색이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디지털 바이브런스를 좀 높여주시면은 정확하게 파란색으로 다시 변경이 돼요. 이 벽 색깔 보이시죠? 벽 색깔이 지금 굉장히 좀 진한 푸른색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 평균적으로 뭐 이거 50이 돼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죠. 자, 50에서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죠. 저 같은 경우는 인게임에서 쓰는 이 게임 세팅, 바탕화면 컬러 세팅하고 따로 별도로 모니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색감 기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게이밍 모니터를 썼으면 색감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같이 써주시면은 색감이 좀 더 진하게 잘 보여요. 저는 60으로 설정을 해요. 저는 좀 모니터 자체적인 컬러 설정을 좀 진하게 해놨기 때문에 디지털 바이브런스는 60을 써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사이로 놓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니터 세팅이에요.